안녕하세요. 어색하네요. 네, 맞습니다. 어느 날 연애 교실이고 학교나 선생님이나 좀 학교에 지내면서 알게 된 것들, 밖에서는 잘 모르는 얘기들을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죠?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곳이죠. 교대. 교육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대학교에 일단 입학하는 게 가장 먼저겠죠. 그쵸. 저희 때랑 다르겠지만 음. 입시 부분은 사실 잘 맞아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각자의 방법을 통해서 입시를 한 것 같아요. 몇 학번이시죠? 그러고 말해도 되네요. 네, 참. 학번은 비밀로 하는 걸로.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 그렇습니다. 참 슬프네요. 그럼 정시나 수시 중에 어떻게 네. 학교에 오셨나요? 저는 수시로 왔어요. 수시로 왔는데 그때는 전형이 수시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수시 인원이 더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혹시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정시로 왔는데 그냥 수능으로 온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왔죠. 일단 저랑 학교가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학교 정시 같은 경우는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일단 수능 성적 내는 거랑 그리고 첫날에 가서 논술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논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 가서 면접을 봤는데 근데 정시 전형 자체가 수능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수능 점수가 좀 잘 맞아갖고 저는 그냥 쉽게 학교에 좀 왔던 것 같아요. 혹시 수시 어떤 전형으로 오셨나요? 저는 수시 중에서 그냥 일반 전형으로 주로 지원을 했는데 교대 수시가 좀 유별나다고 해야 되는 점이 이제 예체능 점수까지 다 들어간다는 게 좀 그렇죠. 다른 대학 갈 때 체육이나 음악, 미술 같은 내신을 관리 안 하는 경우가 있지만 교대에서는 또 그런 부분을 많이 본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수시를 아마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 저는 면접을 보러 두 군데를 갔었는데 면접은 당일에 저희는 끝났어요. 내신이랑 면접 그리고 수능에서는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건데 그건 학교마다 또 등급으로 하는 곳이 있고 표준 점수로 하는 곳이 있어서 그거는 또 학교마다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합격을 하면은 커뮤니티나 카톡방 같은 걸로 이제 합격생들이 모이게 되는데 거기를 들어가셔서 사람들도 좀 알고 자기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과 사람들이 과 소개해주고 그쵸. 소개글이 항상 올라왔던 거랑 네. 같아요. 그때도. 네, 그렇게 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과에서는 어떤 과목을 배우고 이과에서는 어떤 교육과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고 그리고 선배들한테 물어보면서 교대 생활도 미리 조금 준비할 거 준비하고 그쵸.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카톡방 같은 거 쓰지 않을까요? 그쵸. 아무래도 사실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오픈 카톡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마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형태가 달라졌겠지만 사실 그 역할이나 하는 일은 똑같지 않을까. 그런 거에 조금 관심 두고 하신다면은 학교 생활 시작하기 전부터 조금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몰입하진 마세요. 그냥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과 배정을 받죠. 이것도 학교마다 다른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학교는 OT를 가기 전에 그 신청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1지망부터 6지망인지 더 굉장히 많이 썼던 게 기억이 나는데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체능에 좀 자신이 없어서 예체능과를 좀 뒤쪽으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통은 1, 2, 3지망 안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2지망에서 과를 당첨이 됐고요. 거기 교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저희 교대 같은 경우는 과가 총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지망부터 12지망까지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안내가 오면은 이제 학교 홈페이지 내에 학사 시스템에 들어가서 1위로 원하는 과와 12위로 원하는 과를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요. 그 추첨을 해서 이제 뽑는데 1지망을 우선으로 하되 1지망이 안 되면은 몇 지망으로 가고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체계적이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커뮤니티에 가입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활동을 안 했었는데, 그래서 과가 있는 줄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정시 면접 보고 학생회관 휴게실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어디 과가 좋냐라고 이제 옆 테이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망들을 이제 상위 지망으로 올렸고, 저는 1지망에
그 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또 요거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평소에 우리는 흔히 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정말 일반 대학교의 과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쵸. 사실은 뭐 초등교육과 안에 있는 심화 전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과라고 지금 언급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학하고 나서 수강 신청을 또 하잖아요. 또 그 시즌이 항상 돌아오곤 하는데 그쵸. 모든 대학생들의 미션이죠. 그쵸. 수강 신청.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도 교대마다 엄청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혹시 거기 교대는 어떤 식으로 수강 신청을 하셨는지. 저희 교대는 일단 그러니까 기본 시간표는 다 짜여져 있어요. 저희는 12개 과가 있으면은 1군과 2군으로 나뉘어요. 앞에 6개 과와 뒤에 6개 과를 1군, 2군으로 나뉘어서 1학기 때 들을 과목을 1군이 듣고 2학기 때 들어야 할 과목을 2군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학기가 바뀌면 1군이 1학기 때 들어갔던 걸 2군이 듣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수업을 다 듣는 거예요. 그 시간표는 전부 다 정해져 있었어요. 아, 네, 과에서 이미 다 조율을 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고르는 건 교양 수업만 골랐어요.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군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는 동일해요. 저희도 A군, B군으로 동일하게 나눠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동일한데 교과들은 모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종류만 정해져 있는 거지 2학년 1학기 때 들어야 할 과목이 이거다. 2학년 2학기 때 이거다 정도만 정해져 있지 거기 중에 교수님이나 시간을 마음대로 이제 배치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조금 노력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주 3파, 주 4파 학교 이제 일주일에 뭐 3번만 가고 4번만 가고 공강을 이제 많이 만드는 그런 배치도 가능했었던 걸로 저희는 기억을 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과 배정을 받고 수강 신청을 한 다음에 뭐 OT나 뭐 환영회 같은 것들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제 입학식을 하죠. 입학식을 사실 저는 안 갔어요. 3월 2일에 이제 개강을 하고 처음 1교시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10시에 입학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저랑 친구들이랑 그 동기들이랑 아무도 간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희 자율 참가인 걸로 사실은 안 간 게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입학이라고 해서 그날은 수업을 다 빼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과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큰 홀에 모여서 뭐 청장님 말씀 듣고 뭐 이런 거 한 다음에 각 과로 가서 교수님들 만나 뵙고 그렇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그 오전 시간을 1학년들은 다 비워주고 그리고 오후 수업부터 진행을 했었나? 뭐 그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입학식 안 가도 뭐 아무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뿐이 입학식을 가는 편이 어떻게 보면 더 네.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좀 안내를 저희가 못 들었겠죠? 사실. 네, 그럼 이제 입학식 들어가고 이제 첫 수업에 가면은 뭐 어쨌든 동기들 다 보게 되잖아요. 그쵸. 네. 처음에는 진짜 어색했던 기억이 나요. 동기들이랑. 근데 나중에 보면 또 가장 남는 것이 또 동기이지 않나. 맞습니다. 저는 교대를 또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온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거는 동기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교대 같은 경우는 휴학을 많이 안 하죠. 거의 네. 전교에서 한두 명 할까 말까 하는 네. 수준이라 아마 그날 본 친구들을 이제 인고전 마지막 수업까지 함께 만나요. 그래서 저희도 동기들이 이제 막 다 떨어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오랜만에 만나도 이제 어색하지 않고 그냥 친하게 지낼 정도로 되게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친해져 있죠. 조금 뭐 일반 대학교 동기랑 그건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조금은 더 끈끈하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같은 직업을 하면서 좀 의지할 수 있는 그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도움도 주고받고 하는 데는 동기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제 수업이나 교수님 정보를 이제 선배님들이나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렇죠. 듣게 되죠. 보통은 선배님들이 뭐 먼저 이렇게 나서서 알려주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도 이제 그 선배한테 도움을 받고 이제 후배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뭐 이 교수님이 어떻다 뭐 그런 걸 많이 참고하셔서 뭐 이렇게 수업 계획을 하셨나요? 저 처음에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은 교수님들이 이제 강의 계획서라는 걸 나눠줍니다. 강의 계획서를 나눠주면은 이제 1주차에서 마지막 주차까지 이 수업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행할 건지
시험은 어떻게 볼 건지, 뭐 과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와 그리고 뭐 참고 서적 그리고 이 수업에 활용할 서적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요. 그런 거 보는 거보다 그냥 선배님께 가서 선배님 저는 이 수업의 이 교수님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더 많은 정보를 주셨던 것 같아요. 좀 시험으로는 매해 뭐 이런 시험만 나오고 있다. 네. 과제는 이렇게 방향을 해봐라. 뭐 이런 네. 정말 현실적인 네, 썩 도움을. 좋은 건 아니지만 시험이나 과제가 거의 너무 비슷한 느낌. 그렇죠. 네, 족보라고 하죠. 이거 뭐 아주 현실적인 정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제들 교대에 꽂힌 과제와 조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학교 생활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제가 많은데 이렇게 종류를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레포트가 있겠죠. 그렇죠. 딱 문서로 결과물을 내는 뭐 이제 레포트. 교수님이 주제를 정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도서관에 가서 참고 서적을 찾아본다던가 인터넷에서 검색한다든가 이런 주제에 대한 어떤 보고서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내가 공부한 내용 같은 것들을 이제 써서 거기에 약간 나의 뭐 사견도 조금 넣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면 되겠죠. 그런 레포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기 과제가 있습니다. 교대는 아무래도 이제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다 보니까 특히 예체능의 실기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렇죠. 단소 불기, 장구치기, 뭐 앞구르기, 뒷구르기, 체조. 네, 뭐 안 한 게 없네요. 진짜 거기서 정말 많은 걸 했죠. 그럼요. 그런 실기 과제들이 있는데 정말 교대 밤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은은하게 리코더 소리 들리고 은은하게 단소 소리 들리고 교대의 로망스입니다. 그 소리 얼마나 구슬프던지 그리고 꽃이죠. 이게 거의 뭐 교대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죠. 조모임. 사실 그게 이제 도움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그쵸. 모임을 하다 보면은. 네. 근데 이제 보통은 2, 3학년 때부터 많이 시작을 하죠. 저 1학년 조모임은 이제 약간 친목도모. 모여서 뭐 놀면서 만들어라 뭐 이런 느낌. 뭐 내가 이거 할게 저거 할게 하다가 뭐 마지막에 막 치킨도 시켜 먹고 뭐 그런 건데 이제 2, 3학년에 조모임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 한숨이 늘어나고 동기들 간의 앙금이 조금 생기고 실제로 이제 싸우는 경우도 좀 봤어요. 조모임으로 이제 2, 3학년 되면은 이뤄내야 되는 그 결과물이 사실은 성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또 사실은 그게 결국은 보면은 임용이라는 우리가 앞두고 있는 거에 영향을 줄 만큼 무거운 내용들이 많아서 다들 조금은 예민하고 조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그 시점에서 그 학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나는 학점보다는 뭐 대학 생활에 중점을 두겠다 뭐. 나의 관심사에 중을 두겠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약간 힘을 쓰는 정도가 달라서 거기서 생긴 앙금이나 서운함 이런 것들이 이제 그쵸. 쌓이다 보면 이제 큰 갈등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교대 수업이나 과제가 선생님으로 생활하면서 도움이 되는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제들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사실 애들이랑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뭐 어딘가에는 이게 다 쓰이는구나. 그런 거를 느낀 적이 있어요. 혹시 뭐 과제나 이런 거 도움이 된 적이 있냐고요? 그쵸, 네. 교대 수업이나 과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수많은 과제와 수많은 조모임을 했는데 그게 다 기억나진 않아요. 근데 그쵸.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몇 가지들 뭐 정말 고민해봐야 될 문제들도 있었고 수업 방법이나 기술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둘 이렇게 뇌리에 남아 있고 그걸 이제 교실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네. 아 이게 아주 도움이 안 되지는 않았구나 그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교대 생활하면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죠. 바로 동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동아리 활동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 내 친구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취업도 어렵고 약간 힘들다 보니까 사실 저희처럼 다양한 동아리를 한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그냥 뭐 남자 경우는 군대 가기 전에나 뭐 여자인 친구들은 뭐 1학년 때나 이제 조금 그냥
하다가 결국에는 조금 다 안 하거나 혹은 뭐 쪽으로. 네, 취업과 관련된 동아리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임용시험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약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온전히 듭니다. 동아리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보통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3월부터 모집하거든요. 어떠신가요? 저희도 3월 이제 개강하고 나면은 이제 그 학교마다 좀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넓은 길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홍보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매년 있더라고요. 맞아요. 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학교 규모는 사실 작은 편이긴 한데 동아리는 정말 다양한 동아리가 있어서 누구든지 원하는 동아리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맞아. 그리고 사실은 하고 싶은데 이제 뭐 실력이 걱정되거나 방법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악기 다루는 동아리를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근데 일반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실용음악과라든가 이제 악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왠지 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못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교육대학교에는 뭐 그런 전문 분야까지는 없어요. 물론 특출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전문 분야는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정말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배우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들어가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또 3월, 4월 이렇게 모집하고 나면은 한동안은 이제 신입생들한테 이런 거 뭐 악기 연주나 뭐 이런 기본적인 거 알려주는 걸로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부담 없이 네. 들어가셔서 해도 아무도 뭐 못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맞아요. 자신 있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의 종류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중앙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교 전체 동아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과별로 분과라고 하죠. 그게 분과 그렇죠. 네. 있는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있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과는 없었어요. 저희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있는 과들은 이제 그 과에서 하기도 하는데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중앙 동아리를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정말 내가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다른 과 사람을 만나볼 기회가 없어요. 다른 군 사람들도 네. 만나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교대 안에서는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제 정보라든가 뭐 그런 면에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친해진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이제 선생님을 하게 된다면 또 수두룩하게 만나게 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동아리 친구가 과 동기만큼이나 어떻게 보면은 네, 맞아요. 친해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맞아. 추천합니다. 동아리는 네. 학교 동아리도 추천하고 네. 그럼 혹시 어떤 동아리 하셨나요? 저는 동아리를 이제 관심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 조금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통기타 동아리를 들어갔었는데 연습이 부족했던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하다가 힘들고 아프고 그러니까 아마 한 2달, 3달 하다가 그만뒀던 기억이 나고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게. 네. 그 다음에 이제 탁구 동아리도 오. 하나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 당시에 이제 교육 봉사 동아리도 잠깐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뭐 어떤 동아리 하셨나요? 저는 공연 동아리를 했었는데 하면서 뭐 많이 알려주거나 하진 않았 그냥 그때 이제 기타를 조금 배웠었어요. 뭐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코드 보면서 치는 거? 근데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네, 노는 건 네, 그리고 이제 뭐 주로 놀았죠. 놀았는데 그 기타가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그냥 지금도 이제 수업에 그걸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뭐 교수님이 만든 축구 동아리, 뭐 풋살 동아리, 아, 좋네요. 뭐 그런 것들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동아리도 그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맞아요. 누구나 그냥 만들어서 어떤 종류든지 사실상 막 맞아요. 그게 유해하지만 않다면 맞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참여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또 하다 보면은 이제 2학년쯤 되나요? 이제 교생 실습 이 또한 교대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실습이 어떻게 보면은 분기점으로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엄청 하고 싶다 하던 친구가 어느 순간 실습을 갔다 와서는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맞아. 하는 경우도 있고, 아 나는 교대 괜히 왔어 하는 친구가 이제 실습을 갔다 오고 나서는 야 내가 어떻게든 선생님 돼야겠다 이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봐서 네, 맞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셨구나. 사실 저도 네네. 실습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제 선생님이 꼭 돼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습도 그 운영하는 그 방식이나 이게 좀 학교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아요. 네, 혹시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일단 1학년 때는 안 갔고요.
2학년 때는 이제 학기당 2번 갑니다. 일주일씩. 참관 실습이에요. 그때는 네. 참관 실습이라서 내가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걸 돌아다니면서 보고 마지막 날에 혼자 수업하는 게 아니라 팀 티칭이라고 이제 그 한 반에 있는 실습 동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 실습 동기들이 함께 수업 하나를 구성을 해서 아이들 앞에서 하는 그런 팀 티칭을 했고요. 3학년 때는 한 달 동안 수업 실습을 해요. 그래서 수업을 이제 뭐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씩 매일 준비를 해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뭐 마지막에 연구 수업 같은 것도 저희는 했거든요. 그냥 보통 수업을 할 때도 있고,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좀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을 이제 연구 수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연구 수업도 했고요. 그리고 4학년 때 이제 실무 실습을 네. 하죠. 실무 실습이란 이제 내가 교사로서 교직에 나와서 해야 될 그런 행정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정 업무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말 실용적인 실습인데 근데 사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희는 4학년 실무 실습이었는데 거의 수업이 대부분이었고, 참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장에 오니까 조금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아쉬웠었습니다. 네. 혹시 그 학교는 어떻게 했나요? 저희도 비슷하게 참관 실습, 수업 실습, 그리고 실무 실습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는 뭐 어딜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말씀해주신 거랑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실무 실습에서 저희는 하나 실무적인 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아침에 교직원 회의를 들어갔어요. 그 삭막한 분위기. 그 동그랗게 둘러앉아가지고 원탁이었나요, 심지어? 거기에 뭣도 모르고 그냥 공책 하나 들고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실무 실습이었죠. 아주 실무적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뭐 그런 연구 수업처럼 그 한 반에서 교생이 한 4-5명 이렇게 있을 때 같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자료도 만들어서 한 명이 대표로 수업을 하는 그런 것도 많이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는 실습을 아주 기다렸어요. 재밌지 않나요? 실습이요? 예. 그렇죠. 저는 실습에 가서 재밌기도 했지만 약간 생각이 되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쵸. 실습을 하면서 이게 과연 맞는 걸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뭐 요만큼이지만 현장을 겪어보니까 과연 교대에서 내가 배운 게 현장에 쓸모가 있을까 하는 약간 회의도 좀 생겼던 것 같고, 근데 또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많이 다르죠. 실습 때랑은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습을 갔다 와서 뭐 내가 교대를 더 할지 덜 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참을 수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현장까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실습이 교대 수업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이게 교직 생활을 뭐 알아보는 교직 생활의 축소판이다 생각하시면은 너무 그거에 좌지우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실습은 수업 중에 하나다, 겪어보고 체험해보고 이런 맛이 있다 이 정도로만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듣고 뭐 조모임 하고 뭐 바쁘게 동아리 하고 뭐 동기들이랑 시간 보내고 뭐 실습도 갔다 오고 등등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걸 했죠. 네, 4학년이 됩니다. 교대 정말 오늘 이런 말 너무 많이 하는데 교대의 꽃은 또 4학년이죠. 이제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이제 4학년 생활, 그리고 사실 교육대학교에 가면 이제 임용시험을 봐서 교직에 나가는데 그 임용시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나 뭐 이걸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보겠습니다. 안녕.